21번입니다. 다음 중 입력한 데이터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똑같이 엑셀에 입력해 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엑셀이라고 입력하면 만약에 사용자 지정 형식, 셀 서식에서 지정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에 골뱅이로 지정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따지지 말고 바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입력을 하니까 엑셀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자 골뱅이라는 것은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횟수만큼 반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이렇게 3번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1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표시 형식을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인데 1 입력하고 엔터 눌러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샵이라는 것은 유효한 자릿수일 경우 그대로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들, 이 숫자는 사실 글자와 마찬가지인데 샵 뒤에 그대로 따라 붙게 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셀 서식에서 자, 여기 아무거나 입력을 하더라도 샵에 지금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글자나 입력을 하더라도 큰 따옴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0.5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 형식 지정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인데요.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5 입력하고 엔터 눌러보면 0.5 뒤에 자세히 보면 빈 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음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음표를 표시한 만큼 자릿수를 표현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도 이렇게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괄호 속에 조건이 들어가 있죠. 조건이 뭡니까? 1보다 작을 경우에는 0. 물음표를 지정해주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샵, 샵 이렇게 나타나게 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경우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1000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서식이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0.5를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을 경우 이 조건이 적용이 되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조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건이 지정되도록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거나 물음표라는 것은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여기 다 채워져 있을 때 덩그러니 하나만 소수점 1자리까지 있으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빈칸을 하나 더 입력해서 자릿수를 맞춰줌으로써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 월, 일,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표시 형식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월 데이터를 월의 영문자에서 앞 세 글자만 나타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토브의 앞에 세 글자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M을 하나 더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월의 영문 표기 풀네임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을 하나 더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앞 한 글자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을 3개 입력했을 때, 4개 입력했을 때, 5개 입력했을 때 월의 영문 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앞에서 우리 확인해 보았죠. 0. 물음표로 했을 때는 뒤쪽에 뭐 0이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빈칸으로 자릿수를 맞춰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그림과 같이 A1 셀에 10을 입력하고 A3 셀까지 자동 채우기 한 후 나타나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셀 복사를 사용할 경우 A1 셀의 값 10이 A2 셀과 A3 셀에 복사되고 A1 셀의 서식은 복사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 셀에 이렇게 1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채우고요. 셀 복사를 눌렀을 경우, 자, 10이라는 데이터도 복사가 되고 서식도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식이 복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 보기에 있는 것처럼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면 A1 셀에 있는 값만 복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습만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문제는 다음 중 피벗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피벗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1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피벗 차트 보고서는 이쪽입니다.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면, 필터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자, 여기 피벗 차트 필드라는 곳에 보면 필터에 직업이라는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나와 다만 나타나도록 피벗 차트 보고서 쪽에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 쪽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리기 하고요. 따라서 1번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기는 처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피벗 차트 보고서를 함께 만들 수도 있고 기존 테이블 보고서에서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삽입이라는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피벗 차트라는 곳을 눌러보면요.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 뿐만 아니라 피벗 차트도 함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존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곧바로 피벗 차트라는 것을 눌러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피벗 차트 보고서를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정적 차트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차트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정적 차트로 변환하려면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탭,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다르죠. 분석 탭에 가면 여기 동작 그룹이 있습니다. 옵션 탭 동작 그룹에 모두 지우기라는 명령을 수행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먼저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모두 지우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모두 삭제가 되어버렸죠. 정적 차트고 뭐고 간에 모두 다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끊어낼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분석 탭에 가서 동작에 가서 선택해서 전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정적 차트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의 요소인 필터와 행, 값, 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지만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니까 피벗 테이블의 요소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는 연관이 없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우게 되면 정적 차트고 뭐고 간에 다 삭제되어 버리죠. 이 부분도 실습만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4번입니다. 아래는 연이율 6%의 대출금 500만 원을 36개월, 60개월, 24개월로 상환 시 월 상환액에 따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둔 예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변화하는 요소는 월 상환하는 개월 수이죠. 36개월이냐, 60개월이냐, 24개월이냐 라는 부분이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먼저 보기 1번부터 살펴보면 시나리오 추가 시 사용된 변경 셀은 B3 셀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경하는 값은 바로 여기 이 값이 되겠죠. 기간에 입력되어 있는 개월 수가 변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을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를 눌러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기간 연장과 기간 단축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변경 셀은 B3셀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환 개월 수라는 것이 36, 60, 24로 변화하니까 변화하는 셀에는 변경 셀 B3셀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확인을 눌러주고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에는 60개월로 이렇게 개월 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 확인 누르지 말고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기간 단축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24개월로 만들어 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간 연장과 기간 단축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했으니까 요약이라는 것을 눌러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결과 셀은 뭡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월 상환액이라는 것을 찾고 있죠. 개월 수에 따라서 월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문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를 보면요. B3셀은 기간으로 B5셀은 월 상환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기간과 월 상환액이라는 부분에 변경 셀과 결과 셀 부분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셀 주소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실제로 예시에서도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죠. 여기도 이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변경 셀에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 개의 셀, 여러 개의 값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의 값만 참조해야 된다면 굳이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간이라는 값, 이 셀만 참조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변환되는 값이 뭐 연이율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런 셀들도 다 참조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B5셀은 시나리오 요약 시 결과 셀로 사용되었으며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 앞에서 우리 시나리오 만들어 줄 때 변경 셀에 따라서
결과 셀에 어떻게 나타날지 지정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상환액을 구하는 함수 pmt 재무함수 속에 이렇게 기간이라는 B3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B3셀이 변동하게 되면 월 상환액도 변하게 되겠죠. 단순하게 보자면 수식의 X값을 구하는 것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도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3번은 잘못되었다. 여러 개의 셀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중 액세스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엑셀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액세스 외부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액세스를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테이블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처럼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엑셀로 액세스의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번 보기를 보면 현재 통화 문서에 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보고서 중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가 잘못되었는데요.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 시트에 A1 셀이 기본으로 선택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원래 포인터가 위치하고 있던 그 셀 주소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A1을 선택하게 되면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셀을 그대로 선택해서 나타내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처음부터 A1 셀이 디폴트 값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열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 속성이라는 곳에서 속성을 눌러보면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이 있죠. 간격도 지정할 수 있죠. 파일 열 때 새로 고침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통화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 열로 표시하는 연결 이름. 여기 연결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설명 있죠. 이거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